오케이. 자, 봅시다. 다 못한 거는 과제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음 거 진도 또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92페이지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보기 전에 뒤로 또 좀 더 넘어가셔서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보시면 99페이지 밑에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나와 있지. 99페이지 밑에 찾았나요?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고 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그 요약본이야, 그 얘기가.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그 용어가 조금 낯설. 묽은 용액이라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지? 농도가 낮은 용액을 얘기하겠지.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총괄성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용매에다가 용질을 섞어서 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 용매가 있는데, 이 용매가 보통 문제에서 물을 사용을 할 겁니다. 물을 사용할 건데, 여하튼, 얘가의 성질이 있겠죠. 그지? 그런데, 얘가 용질이 들어와서 용액이 되면 또 이때도 성질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요렇게 용매가 용액이 되면서 성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변한다는 겁니다. 니네 그런 거 들어봤지? 라면 끓여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더 맛있을까? 물을 끓이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이는 게 맛있을까? 스프를 나중에 넣는 게 맛있을까? 이런 거, 그지? 그럼 나름 저번에 누구지? 경희대 김성욱 교수인가? 누가 이렇게 실험했더니 별 차이 없더라, 이거였는데. 그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물에다가 스프를 넣으면 이제 그게 용액이 되는 거겠지? 그지? 용액이 되면, 이따 우리 얘기했지만,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요리를 할 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면, 요리가 더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거 있지만 하여튼 더 맛있대. 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하면. 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끓는 점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그런 성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 용해라고 하는 게 뭐야? 물리적인 변화죠.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의 변화도 정확히 하면 물리적 성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질의 변화가 뭐해? 이 용질의 양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용질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변하고요. 용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변한다는 얘기야. 이때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용질의 양이라는 건 뭐야? 몰수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됐나? 자, 그래서 이때 그럼 어떤 성질이 변하는 거니? 어떤 성질이 변한다는 거니? 네 가지를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증기압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라면 끓여 먹는 얘기. 끓는 점이에요. 세 번째, 어는 점입니다. 네 번째,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니? 자, 용질이 들어가면요, 증기 압력이 감소해요. 이거를 씁자. 증기 압력 감소한다고 쓰지 말고, 증기 압력 내림 이렇게 씁시다. 이건 실제 용어 증기 압력 내림이에요. 자, 그리고 기호로는 델타 P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용질이 들어가면 끓는 점이 올라가요.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델타 TB 이렇게 씁니다. 또 용질이 들어가면 어는 점이 내려가요.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델타 TF 이렇게 씁니다. 그 얘기도 하나 해볼까? 이 어는 점 내려가는 거 이용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냐? 우유 갖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 때 얼음에다가 이렇게 우유 넣고 막 저을 때 그 얼음에다 뭐 소금 뿌려서 하면 더 잘 된다고 하지. 모르냐? 기가 시간에 안 배우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용돼요. 자, 그냥 삼투압은 그냥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근데 기호로 파이를 써요. 자, 해서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증기압력이 이제 어떻게 변하니? 자, 봐봐. 자세한 내용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일단 지금 대략적인 내용만 좀 먼저 보면, 자, 압력 내림, 델타 P. 증기압력이 얼마큼 내려가느냐? 델타 P는요,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X가 뭐였어? 몰 분율이죠? 용질의 몰 분율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끓는 점 오름 델타 TB는요 KB 곱하기 몰랄 농도입니다.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요 KB라고 하는 거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거고, 이건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보게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델타 TF는 KF 곱하기 마찬가지로 몰랄 농도입니다. 이때 요 KF도 몰랄 내림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투압 파이가 있는데 삼투압 파이는 CRT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 C는요 초기 몰 농도를 얘기를 해요. 자, 했나요?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봅시다.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제 느낌이 올 거야. 자, 봅시다. 일단 자, 증기압력 내림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이게 무슨 말? 여기 X가 뭐야? 몰 분율이죠? 그지? 여러분들 용질의 몰 분율은 저 천둥 치는 소리야? 오이씨, 나 그 출근할 때 비 쫄딱 맞고 하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까 아침에 운동 갔다가 오면서 따릉이를 타고 왔거든? 집 앞에 세워놓고 이제 따릉이 반납할 시간이 20분이 남았어. 빨리 이제 여기 학원 앞에 은혜설에 갖다 놔야 되는데 집에 딱 나와서 집 앞에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니 비 오나? 그냥 한 3, 4분이면 가니까 와, 그 3, 4분 동안 비가
진짜 한 방울 떨어지고 진짜 10초도 안 돼서 두두둑 거리더니 그래 결국 중간에 처마인데 숨어가지고 비 멈출 때가 비 또 왜 이렇게 안 멈추니? 와, 비 쫄딱 맞고 왔어. 하여튼 또 봅시다. 계속. 자, 몰분율이라는 게 뭐였어? 전체 몰수 중에 용질의 몰수. 기억나나? 우리 그 부분압력할 때 나왔던 거. 해서 뭐해? 용매의 몰수, 용질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하는 게 용질의 몰분율이에요. 또, 자, 여기 양쪽 다, 이 두 개가 다 몰랄 농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몰랄 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자, 여기 C, 이게 초기몰 농도예요. 자, 초기몰 농도. C는 다시 얘기하면 몰 농도 얘기하는 겁니다. 몰 농도는 어떻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하죠. 이 초기몰 농도라는 게 뭐야? 이게 뭐지? 그냥 몰 농도 하면 되지. 이거는 뭐냐면 간단히 말로 그냥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투 현상이 뭔지는 알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물이 빠져나간 쪽에서는 농도가 증가할 거고 물이 들어간 쪽에서는 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농도가 변하네? 그럼 우리가 여기 삼투압은 농도 곱하기 몰 농도 곱하기 R 곱하기 T로 계산하는데 이때 몰 농도를 그러면 언제적 값을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서 언제? 삼투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에 맨 처음에 몰 농도를 넣고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 중에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 일어나기 전에 몰 농도를 초기 몰 농도 C라고 써서 표현해요. 됐나? 그래서 몰 농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본 것처럼 어때요? 자, 증기압력 내림도 결국에 뭐해?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고 끓는 점이나 어는 점도 뭐해?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고 삼투압도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니? 이러한 성질들이 변하는데 얘네가 공통적으로 다 용질의 몰수에 비례해서 변하더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다. 그치? 이게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때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자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또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그치? 첫 번째로는 얘가 묽은 용액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농도가 작다는 거죠. 이게 농도가 너무 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잘 안 일어나요. 농도가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농도가 작다는 게 결국 뭐야? 용질과 용질 사이의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럴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때 용질은 두 가지, 비전해질이고 비휘발성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비전의 질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전의 질이라는 건, 전의 질은 뭐니? 물속에 들어가서 양이온과 음이온 뜯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물속에 이온이 있는 걸 전의 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용질은 비전의 질이어야 돼요. 왜냐? 그지?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을 줘봐.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뜯어지겠지. 그럼 내가 염화나트륨을 한 개 집어넣었는데 물속에서 얘네가 두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린 용질을 몇 배로? 두 배로 계산을 해야 돼. 뭐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물질들이 염화나트륨처럼 한 개 집어넣으면 두 개 되고 100개 집어넣으면 200개 되고 그죠? 10몰 집어넣으면 20몰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놈들은 잘 안 뜯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10몰 집어넣으면 어떤 물질들은 10몰 중에 1몰만 뜯어지고 나머지 9몰은 안 뜯어져요. 이거 몇 몰로 계산해야 돼? 11몰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잖아. 9몰은 그대로 있고 1몰만 뜯어져서 1몰 1몰 된 거니까. 근데 이게 물질마다 다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마다 이 비례관계 계산할 때마다 그 물질은 얼마나 어느 정도 뜯어지는 물질이 다 계산해 줘야 돼. 그럼 공식이 너무 복잡해지지. 그래서 비전의 질 갖고는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전의 질 넣어도 성질 변하는 건 맞는데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비전의 질을 갖고 전의 질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 휘발성이 뭐야? 휘발성이 우리가 여기 주사 맞고 알코올 바르면 알코올 이렇게 확 날아가고 그걸 휘발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물에다가 우리가 용질을 집어넣는데 용질이 휘발돼서 날아가 버렸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왜? 용질의 양이 변하잖아, 계속. 농도도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죠. 시간에 따라 그러면 용질의 양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지? 그래서 비휘발성인 용질을 갖고 실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제 가지고 보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자, 증기압력 내림 얘기를 좀 먼저 볼 건데 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증기압력 내림을 보기 전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중간에 건너뛰었단 말이야. 오늘 교재 어디 보시냐면은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우리가 액체에서 이 부분은 살짝 건너뛰고 지금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거기에 이제 증기압력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증기압력이 어떤 거다라는 것 정도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증기압력 내림을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증기의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수증기, 기체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체는 뭐 항상 있는데 그 기체 언제 기체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제 언제? 동적 평형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증기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동적 평형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 자,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고 두 번째 그래서 뭐에? 액체의 양과 기체의 양이 어떻게 돼? 일정하죠? 특히 기체의 양이 일정하지? 그죠? 그러니까 증기의 양이 일정하니까 증기 압력 값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증기 양이 계속 변하면 증기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때 이 증기 압력은 어떤 특징이 있니?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아니, 생각해봐. 온도가 증가하면 증발이 더 잘 될 거고, 증발이 잘 되면 증기의 양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증기의 압력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자, 요렇게. 자, A라는 물질, 그 다음에 B라는 물질, 요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도씨다. 그러면 25도씨에서 A라는 물질의 증기 압력은 여기가 되는 거고, B라는 물질의 증기 압력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뭐 한다? 여기가 온도야, 온도.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 압력이 증가한다. A에서도 B에서도. 근데 같은 온도에서 물질마다 그 증기 압력은 당연히 다르죠. 됐나요? 왜냐면 물질들마다 증발이 잘 되는 놈도 있고 잘 안 되는 놈도 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끓음에 대해서 봅시다. 끓음. 끓는 점. 요걸 봅시다. 끓는 점. 자.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작용이죠. 끓음은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죠? 기화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럼 언제 끓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치? 저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 그리고 요 외부 압력은 보통 문제에서 얼마? 대기압, 1기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졌을 때가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가 A, 여기가 B라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1기압이라고 합시다. 됐어? 그러면, 자, A의 끓는 점은 여기가 A의 끓는 점이 되는 거고요. B의 끓는 점은 여기가 B의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증기 압력이 1기압이 됐을 때의 온도. 그게 끓는 점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을 가열을 하면 물에서, 속에서 기화현상이 기화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물이 그 표면에서도 증발해서 날아가지만 물 내부에서 기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온도가, 예를 들어 내가 가열을 했는데 지금 물의 온도가 70도씨야. 그럼 70도씨면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에 따라 압력이 변하잖아, 증기 압력이. 그럼 여기 딱 기포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포 안에 온도는 70도씨야. 그럼 얘 증기 압력은 1기압보다 아직 작겠지. 여기 안에 증기 압력이 작아요, 1기압보다. 근데 밖에 외부 압력이 1기압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외부 압력이 더 크니까 요 안에 7기압, 0.7기압이라고 하면 0.7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야. 밖에서 누는 힘이 더 세니까.
그 온도를 더 가열했어. 그래서 얘가, 자, 뭐 80도씨가 됐어. 그래서 증기압력이, 자, 0.8기압이 됐어. 그래도 또 깨져. 그러다가 이제 100도씨가 돼. 그럼 얘 증기압력이 이제 얼마? 1기압이 됐어. 그럼 1기압이 누르고 있지만 얘 안 깨지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 안에 기포가 만들어졌을 때 요 안에 증기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기포가 안 깨져요. 그럼 이제 기체리가 가벼울 거 아니야? 뽀글뽀글뽀글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물 끓는 거 잘 보면 처음에 가열하면은 조금만 지나면 그 기포들이 뽀글뽀글 생겨. 근데 기포들이 생겼다 터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쉽게 해서 보글보글해서 기포들이 밑에서 보글보글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거야? 안에서 기포가 생겼는데 이제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까지 올라오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보글보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때를 끓음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 자, 해서 요런 내용들까지 보고 요 증기압력 가지고 다음 주에 요 네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